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4시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6시로 밀렸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그만큼 연장이 되고 있고 격론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인사청문회 담당했던 강병호 의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부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이 한 8, 그리고 인준해줘야 된다, 요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가결의 찬성이 뭐 20%, 그리고 그 부결, 그러니까 그 인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80%다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의총이 당초 원래는 2시였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좀 오가고 본회의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보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방송이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건데요. 다만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선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후보자죠. 후보자에 대해서 그동안의 평가 하나하나를 지켜봤을 때는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것은 책임 총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정치권에 있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의 역할이 훨씬 더 많고 협치를 할 수 있는 책임 총리,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 그동안에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 이익을 좀 가졌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개인 카드를 수년간, 5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것도 부부 내외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김앤장 같은 데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데 어떤 일을 하였기에 그렇게 많은 또 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공직에 있다가 다시 그렇게 김앤장 같은 데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공직에 왔다 갔다 했던 부분, 이랬던 분이 책임 총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총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 의문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만 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좀 발목 잡기로만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안 하나하나가 전달되기 전에 민주당이 마치 지금 발목 잡기로 비춰지는 부분, 이렇게 또 보여질까 봐 좀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포함해서 이런 논점 때문에 아마 좀 이게 논의가 좀 길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오늘 중으로는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심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아유, 그러지는 않죠. 왜냐면은 일단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해야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무언가를 힘을 보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부결을 원하지는 않지만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죠. 사실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좀 적합하지 않다, 흠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부적격하다, 조금 부족하다라는, 최고는 아니다. 예. 그 여론들이 굉장히 있는데, 동시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높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과시키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딜레마인 것이거든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정치적으로도 좋고 당연히 선거에도 좋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고민에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준을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어떤 로펌에서 근무하고 이런 이력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런데 좀 보다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면, 총리로서 일을 잘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대중 정부 때 일하셨고 노무현 정부 때 일하셨잖아요. 총리로서도 일을 하셨고 15년 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사실은 공직을 놓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면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소위 말하는 한덕수 방지법까지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좋다는,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큰 금액을 받고 그 좋다는 고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다시 총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그래도 분명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공직자로서 일을 잘했느냐를 좀 평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경 교수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면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호영 후보자 낙마 카드를 윤석열 대통령이 썼다면 좀 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것을 같이 연계하는 듯한 기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민주당 자체에서는 지금 가만히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정호영 그 보건복지부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는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40년직이라고 했다가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자녀에 관련된 기사가 특히 많았었죠.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40년직이 친구가 아니다라고 또 부정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40년직이가 아니다 이렇게 좀 거리를 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주고받는 카드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처음부터 맞지 않았다라는 거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었는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사명감을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일례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도 이제 최고의 공직자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직자 자리에 있다가 나오면은 더 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김앤장인지는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큰 돈으로 모시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많은 분들이 뭐 사회이사 정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이사도 안 하는 것이 정말 청렴한 공직자의 어떤 자세다라는 것이 정말 공직을 마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솔직히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이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로 책임 총리를 할 수 있느냐 별도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주고받는 카드는 절대 처음부터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고받는 카드는 아니고 흥정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만약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인준을 부결한다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으로 맞불을 놓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뭐 없지는 않은데 그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거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아닙니다. 설령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임명 강행이 되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을 비춰봤을 때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적합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이 저랑 생각을 같이 하는 국민의힘 인사들도 대단히 많고 저는 주류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했다고 해서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한다?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에도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인준을 좀 민주당에서 너그러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공직자로서 그 역량을 분명히 민주당 내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인정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부가 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인데 좀 예측하기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과연 인준이 될 것인지 부결이 될 것인지 자유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 투표로 할 것인지 짧은 단답형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경부 대변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긴 더 어려운 거고요. 민주당 지금 현재 내에서도 이것을 당론으로 할 것이냐 아니 의원들마다 자율투표로 할 것이냐 아직 결정이 내려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자율투표로 했을 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성 이거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좀 커지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또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는 빨리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도 있지만요. 지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이 빨리 좀 결정을 내려야 된다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재수 위원장님. 저는 자율투표로 이루어져서 결국 가결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검수완박 법안 통과할 때만 해도 지지층이 결집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른다라는 생각들이 강하셔가지고 사실은 국민 여론에는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더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민주당 힘자랑을 할 때 사실은 국민들은 회초리를 쳤던 만큼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통과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장 선거를 뛰어야 되는 송영길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크신 분들입니다. 여기를 무시할 수 없고 민주당에서 민주당이라는 어떤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 후보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차마 국회의원들께서
이거 부결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경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